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과 함께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다정한 이웃이 되어 그동안 심리상담가로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마이클 아이건의 저서 독이 든 양분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며 거짓말이란 주제로 그 의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며 존재합니다. 조현증 환자들의 망상을 비롯하여 반사회적 행동으로서의 거짓말도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어린 자녀들의 도벽과 함께 발생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좋은 뜻을 담고 있는 거짓말도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온통 거짓말로 뒤섞인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의 거짓말과 씨름해야 하고 또 민망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양분과 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진실은 양분이고 거짓말은 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양분을 보존하고 구분하기 위해 거짓말을 양분으로부터 구분하여 분리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 심리상담가들은 내담자들의 보고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말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담자들이 쏟아내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수용해야 하는지 또 과연 진실성이 담겨 있기는 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스럽도록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이야기를 통해 내담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또 무엇을 감추고 싶은 것인지 모호하고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담자들이 다양한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보고 내용이 진실 또는 거짓에 상관없이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내용은 분명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담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안에는 진실이란 양분이 있고 그 양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분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는, 즉 거짓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으며 그래서 양분과 거짓이 뒤섞인 채 의사소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양분과 독의 뒤섞임, 그것은 상담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양분은 마음의 상처를 피할 수 없어 독으로 뒤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거짓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면 말하는 자가 정말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그 진실은 거짓말에 묻힌 채 혼란스럽거나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거짓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처럼 느끼지만
거짓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은 도리어 양분에 대한 침범으로 발생되고 양분보다 침범이 더 중요해지면서 양분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양분이 침범당했다고 느끼며 침범으로 인해 양분이 파괴되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분은 거짓의 혼합이 아니라 양분이 침범으로 경험되는, 즉 양분은 마음의 상처와 연결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분을 보호하기 위해, 즉 말하는 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더욱 방어적이게 되고, 그 결과 양분은 거짓으로 더욱 오염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담자들의 거짓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상담자를 열받게 흥분시키거나 걱정하도록 만들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관심을 끌고 놀라게 해서 상담자의 마음을 끌어들이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든 그 의미가 찾아지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얻고자 했던 풍부한 정서와 내면의 성찰을 대신해서 그대로 마음이 닫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알프레드 비오는 정서적인 압력에 직면해서 명료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는데, 강렬한 정서는 명료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상담자는 명료한 사고 능력을 성취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내담자들이 고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에 도달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온의 이 말은 사람들의 거짓말을 대할 때마다 시험을 받게 되며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유함과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짓이 담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거짓말에 직면하여 분노 회로에 자극되지 않고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거짓말로 포장된 그 이야기 안에는 드러낼 수 없었던 자신의 발달사에 대한 일부를 묘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는 방치된 아기의 모습 또는 침범적인 수요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마음을 닫고 더 이상 정서적인 현실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사건과 마음의 상처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정서적인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정서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을 중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현실은 사람들에게 정서적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 이때 감당할 수 없었던 정서적 압박은 실제 사건과 상관없는 형태, 즉 거짓말과 같은 왜곡된 현실 인식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담자들의 설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닐 수 있는 왜곡된 진실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거짓말로 왜곡된 이야기 속에는 정서적 의미에서는 실제 사건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고통스러운 상처들이 담겨 있는 진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특수한 방법, 즉 접촉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자신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들의 뒤틀린 상처가 무엇인지 찾고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신체적 질병이나 이상한 행동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인 압박을 주었던 불안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만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사랑스러운 대상을 찾고 있는 외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멸적이거나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따스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접촉을 강렬하게 갈망하는 사람들이지만 반대로 종종 힘든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매우 예민하고 까칠하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들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어떻게 해서든 고통을 긁어 없애려는 듯이 애를 쓰지만 자신들의 내면을 끊임없이 계속 긁어대며 뒤틀려 가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의 정서적 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독이 든 양분의 형태, 즉 과대적인 포장으로 드러내거나 절대 드러내지 않겠다고 하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 심리상담가는 그들을 도울 수도 돕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심리상담가는 그들의 뒤틀림이란 고통과 함께하며 그들이 갖는 무력감을 함께 나눌 수는 있습니다.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뒤틀림, 즉 진실 속에 담겨 있는 거짓과 대면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공유한다는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내담자에게는 안도감을 주기도 합니다. 왜곡된 뒤틀림 속에 포기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는 대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커다란 위안과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병리적 증상으로 위장되어 있던 진실이 뒤틀림과 함께하며 중심을 잡고 있는 대상과의 진실한 경험을 통해 내담자들의 뒤틀림은 조금씩 되돌려 놓기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되돌려지면서 뒤틀린 자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는 진정한 정서적 현실, 즉 진실을 향하여 아픔을 공유하는 대상의 실존만큼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거짓말이란 주제로 거짓말이 갖는 의미와 거짓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면해야 할지, 그리고 진실을 향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2009년도에 발간된 마이클 아이건의 독이 든 양분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하시는 분은 대전 사회복지실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공개 강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심리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mail.net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를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변함없는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